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해의 봄도 어느덧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마른 장마에 폭염도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덥지 않습니다. 중부지방 한낮에도 약 25도에 머물겠지만 주말에는 이른 여름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5월 2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원 부지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 수거업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경기 북부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올해 재도전에 나선 양주시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의선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KTX 고양시 행신역에 전용 역사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집약형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고배를 마신 양주시가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테크노밸리 대상지인 양주 마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양주시가 이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요? 네, 양주시는 지난주 테크노밸리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찌감치 전투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지난해 고양시에 밀려 고배를 마신 뒤 전열을 정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양주 역세권 인근인 마전동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용역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우수한 접근성과 저렴한 땅값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통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도 이 테크노밸리 유치에 관심이 높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차 테크노밸리에 이어 올해 2차는 그 경기 동북부 지역의 한 곳이 선정될 예정인데요. 네. 그 의정부와 구리, 남양주, 동두천 등 6개 지자체가 유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구리시의 경우 지하철 8호선과 구리 포천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 여건을 꼽으며 산호동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난해 유력한 대상지로 꼽혔지만 실패를 맛본 남양주시도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7월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의정부시도 상반기 내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까지 이처럼 이렇게 각 시군들이 테크노밸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네, 무엇보다 그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지난 2011년 성남에 조성된 그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는 기업 입주 4년 만에 업체 1,120여 곳, 매출이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입주 첫 해 83개 업체 5조 원의 매출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이룬 셈인데요. 네. 여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부동산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참여한 만큼 선정 기준 그리고 또 언제 대상지가 발표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은 뒤 기업 선호도 조사와 그 성공 가능성, 사업성,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지 선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특히 이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요소도 반영한다는 예정입니다. 그 대상지 선정은 오는 11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8월 해당 시군들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네. 또한 개발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주시 마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경기 지역이 각종 규제 때문에 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많이 전해드렸죠. 이 테크노밸리가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양주시 연결했습니다.
개발이 제한된 녹지공원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탓에 주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폐기물 수거업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작업장에서 들리는 묵직한 기계 굉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요. 여름에는 또 문을 열어놓잖아요. 아침 일찍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계 소리, 그다음에 또 그거 던지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페트병 같은 거 던지면 소리 나잖아요. 소규모 파지와 고철 몇 개를 적재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새 작업장 영역은 확대됐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점 커 나가고 요 앞에 간판도 며칠 전에 붙었어요. 이 폐기물 수거업체 작업장은 토지 용도상 공원 부지입니다. 일단은 거기가 임야니까 용도상으로 임야니까는 나무가 없잖아요. 지금 뭐 이게 풀이나 이런 게 공원이 돼서 거기가 저기 공원으로 돼 있는 거죠, 용도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용도상 공원인 경우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한 공원 조성 목적으로 기획된 땅인 만큼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개발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생계를 위해 작업장 유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나라 땅이니까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언젠가 그만둬요. 이제. 근데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노원구는 현재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KTX 시 종착역인 고양 행신역. 기존 경의선 역사의 더부살이를 12년째 하다 보니 여러 시설들이 불편하다는 내용 그제 전해드렸습니다. KTX 전용 역사를 짓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행신역 승강장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열차 시간에 맞춰 역을 찾은 승객들은 100여 명. KTX 전용 역사가 아닌데도 이용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루 평균 1,000여 명이던 이용객은 2017년 5월 현재 4,700명에 달합니다. 승객이 늘어난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보니 짐을 든 채 3층 높이에 달하는 계단을 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동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계단이 너무 높아요. 많아요. 이동 통로도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직원 출퇴근으로 설계돼 폭이 2m 내외로 좁습니다. 여기에 대기 공간도 협소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X 행신 역사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해법으로 KTX 전용 역사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역사를 새로 짓자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경기 북부 쪽에서는 유일하게 KTX가 출발하는 역이기 때문에 역사를 새로이 지어서 경기 북부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발대식 하게 됐습니다. 추진위는 또 평면 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해 경기 서북부의 교통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은 사적 201호면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인데요. 지금 이 시각 태릉에서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조선왕릉 숲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박선화 기자. 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태릉에서 숲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화창한 날에 노원구 지역 아이들은 세계 문화유산인 태능에서 유아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능의 울창한 숲 산림을 배경으로 해서 피톤치드향 가득한 곳에서 역사 탐방과 그리고 숲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이 체험 행사가 이미 시작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준비된 각 부스별로 행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간 조용했던 태능숲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행사를 주관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김승옥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했고 성공리에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 왕릉 유아숲 체험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왕릉 태능 봄의 숲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은 이 태능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요. 아이들이 그 문화유산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도심 속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 있도록 자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15개 테마별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그 부스별로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봄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봄의 소리, 그 나무의 소리도 들어볼 수 있도록요. 그런 자연을 느끼는 프로그램들이 몇 코너로 준비되어 있고요. 태능에 있는 돌상, 그다음에 건축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코너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순아 기자. 센터장 말대로 예. 보시는 것처럼 그 봄의 그런 전령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화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온 것 같은데 우리 박순아 기자도 저만한 딸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살 60일 된 딸이 2명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숲 체험 해보셨습니까? 네, 실은 그 평일날은 아무래도 좀 여건상 네. 그 숲체험 교실에 참여하기는 힘들고요. 예. 주말에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잠시 시청자분들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알록달록한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네. 목걸이를 만드는 이게 그 플레이콘 목걸이 만드는 그런 행사인데요. 아이들의 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아이들의 인기가 많은 부스는 봄 친구 왕관 만들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여기가 그 태능이다 보니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왕관을 만드는 그러한 코너에도 아이들의 그 발걸음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예. 화면 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화면 보면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행사는 26일이죠. 내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신청이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올 가을에 예정인 태능 가을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태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 이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숲체험 참여해야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유심히 화면 봤습니다. 화면 보니까 이 아이와 어른 모두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노원구 태릉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구모 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정모 씨가 팔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는 사고 차량 운전자 2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불에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10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천장과 실외기 3대가 소실돼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하단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시 오포읍의 한 가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와 창고 안에 있던 가구 대부분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5,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창고 간이 화장실에 부주의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 정동길이 내일부터 야경을 뽐냅니다. 5번째 정동 야행이 개최되는 건데요. 막바지 봄을 맞아 운치 있는 정동의 밤 풍경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리 만나보는 정동 야행, 함께 보시죠. 정동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을 발한다는 5월. 늦은 봄밤을 빛으로 물들일 정동길에서 이틀간의 축제가 개최됩니다. 매년 5월과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정동 야행. 금요일 저녁 7시 덕수궁 중화전에서의 공식 개막을 시작으로 시립미술관과 정동극장, 배제학당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들이 개방됩니다. 정동길 고궁은 콘서트장으로, 구 러시아 공사관은 수만 개의 LED 전구가 불을 밝힙니다. 돌담길은 각종 버스킹과 거리 이벤트,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정동 탐방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에는 총 16회로 확대돼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회까지 47만여 명이 다녀간 중구 정동야행 축제. 이번에도 개방시설에서 스탬프를 찍어가면 식당과 숙박비가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이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동시에 환경 정비도 이루어지면서 역사와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망우역사문화공원. 약 40년간 망우묘지공원이라 불리던 곳이 최근 이름을 바꿨습니다. 묘지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거치면서 자연 속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원 진입로 입구에 새롭게 마련된 장식벽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유명 인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유명 인사 묘역 25곳에는 스마트 안내판도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인물 정보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조성한 사익길은 방문객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사익길 곳곳 유명인사 묘역도 만날 수 있어 사색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사익길도 아주 위험한 데는 이 사람이 참 다니기 좋게 계단도 잘 돼 있고 그러면 많이들 보고 저거들 배우죠. 학생들도 많이 오고 배우고. 산책과 등산의 명소를 넘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 내년 역사문화관 건립을 시작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대문구가 이화여대 주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인근 노점 상인들은 노점을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컨테이너몰 사업이 세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신촌 민자역사 건너편 삼각공원에 컨테이너를 세워 최대 3층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대나 양도, 상속이 불가능한 계약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이 삼각공원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거기 전신주도 저희가 한전하고 얘기해서 다 지존하지 않을 겁니다. 거래가게 하실 때 조건 추울 때까지 할 수 있다. 정신직으로. 이날 설명회로 구와 노점 상인들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노점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동안 구가 노점 상인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노점상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구청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가는지. 이 대 앞은 지난해 노점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컨테이너몰이 조성되면 노점 상인들은 이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구가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 상인들을 만나 컨테이너몰 입점을 설득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가 노점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노점사들에게 대하는 당직반들의 자세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대거리, 특화거리 이거 조성하는 데 있어갖고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협박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촌 일대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컨테이너몰은 올해 안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와 상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앞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대문구가 규제 개혁에 관한 구민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주민과 기업이 생활 중 느낀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주제는 출생과 육아와 관련된 문제와 생활 환경, 창업 등 모두 3가지 분야입니다. 접수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5월 서초 장날을 개최합니다. 서초 장날은 해남군과 횡성군 등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서구 공항대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신촌로, 동작대로, 강남대로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이 종로와 천호대로, 이 청계천로는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은 과연 지역마다 다를까요? 또한 그 불편과 불안감은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 토론회가 대규모로 개최된다고 하죠. 이 고등어 굽지 말자 이런 거 말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